수산시장의 갑질, 노란 굴을 먹으랍니다. 이건 딱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마탱이가 갔는데요, 이거는. 일단 굴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김지민의 자산후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중 하나인데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굴이 되겠습니다. 굴 제철이 3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굴 이용하실 분들, 특히 생굴을 좋아하는데 배탈이 날까 봐서 염려가 돼서 먹지 못하신 분들, 좀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배탈 날 확률을 대폭 낮추면서 생굴을 즐길 수 있는지, 또 굴을 고를 때 유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굴에 대한 이모저모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굴과 관련된 명칭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굴 종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굴은 거의 95% 이상이 참굴이라는 종류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이제 명칭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알굴입니다. 알굴은 깡굴이죠. 해수에 담아서 봉지에 파는 것을 봉지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통굴. 통굴은 말 그대로 까지 않은 굴입니다. 껍데기째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통굴 중에 자연산을 석화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반각굴이니 뭐 하프쉘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굴을 깐 거죠, 반만. 그래서 먹기 좋게 까놓은 굴을 말하고요. 대신에 이거는 수작업이죠. 사람들이 일일이 까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수하식 굴. 양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반양식이죠. 육상에서 이렇게 막 기르고 그런 게 아니라 바닷물에서 자연산과 똑같은 조건에서 기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관리하는 거죠. 밧줄에다가 주렁주렁 치패를 매단 다음에 기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산지는 경상남도 일대, 특히 통영 앞바다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굴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서해산 굴 보면 굴이 작습니다, 알맹이가. 그래서 이제 어리굴, 이걸로 담근 것을 어리굴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리굴젓이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작지만 향이 좀 강한 게 이제 서해산 굴의 특징인데, 문제는 요새 마트 가면은 이 어리굴젓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 상당수가 다 통영 소화식 굴로 만듭니다. 저도 최근에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제가 원했던 그 굴이 아니라서 실망했는데,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어리굴젓을 서해 또 특정 지방에서는 토굴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건 이따가 제가 소개할 굴의 종류 중에서도 토굴이 또 있어요. 이거랑은 또 별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굴의 종류와 제철.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굴의 대부분은 다 참굴입니다. 이게 학명으로 크라소스트레아 기가스라고 되어 있는 학명. 일본에서는 이거를 가키가 굴인데 참자인 마가키라고 부릅니다. 제철은 11월에서 3월, 추울 때 먹는 대표적인 참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굴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바위에 붙어 있으면 바위굴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준명 자체가 또 바위굴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먹는 참굴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 큽니다. 진짜 큰 것은 한 마리가 사람 얼굴만한 것도 있습니다. 1kg이 넘어가는 거죠. 동해남부 지역이나 경상남도 쪽 먼바다 갯바위에서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를 하는데, 제철이 참 특이한 게 여름에 먹는 굴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굴은요, 산란기인 여름 때는 생식소에 독성을 축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식은 물론이고 익혀서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위굴은 독이 없어요. 오히려 여름에 생식소가 가득 찌워질 때, 특히 이 수컷은 정소가 가득 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리미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보통 7월에서 한 9월 사이 때 바위굴을 많이 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맛이 빠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12월까지도 바위굴을 많이 드십니다. 1월에도 먹는 걸로 같더라고요. 거의 사계절 내내 먹는데 거의 여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이때 많이 이용되는 굴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량 자연산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세 번째는 토굴.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어리굴젓을 일부 지역에서 토굴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별개로 토굴이라는 표준명을 가진 굴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서해에 나는 굴이에요. 서해에서부터 서남해, 전라남도 쪽에 주로 나는데, 지역 사람들은 보통 갓굴, 그리고 그 관자를 씹으면 약간 떡처럼 찰진다고 해서 이게 떡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요 산지는 뭐 서해안 일대, 특히 이제 부안, 격포, 부안 쪽에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 떡굴을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라인 쪽으로는 제가 검색해봤는데 파는 데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먹을 수 있는 현지인들의 어떤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량 자연산이고요. 제철은 추워지는 한 11월경부터 한 겨울 내 이루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강에서 난다고 해서 강굴입니다. 이거는 벚꽃이 필 무렵에 나기 때문에 벚굴이라고도 부르죠. 주로 이제 경상남도 쪽 일대, 낙동강 이런 데서 이제 자생하는 굴인데요. 역시 잠수부가 들어와서 캡니다. 강굴 같은 경우는 염도가 낮은 그런 기수역에서 많이 서식하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나는 참굴과 달리 뭔가 약간 싱거운 듯한 느낌? 좋게 말하면은 굴 특유의 그 바다 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굴 초보자들한테 오히려 조금 부담이 덜한 담백하게 다가오는 그런 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굴도 굉장히 알이 크고 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굴찜이나 구이로 먹기 되게 좋은 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철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철은 한 2월에서 4월경까지 이때 먹는 굴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참굴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굴을 가지고 사람들이 참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체굴이 있고요, 덩이굴이 있는데, 덩이굴은 말 그대로 밧줄에 주렁주렁 덩이식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는 수화식을 말하는 거고요. 개체굴은 반대로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기르는 거죠. 사육백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개체별로 하나하나 길러서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수심대에서 길러지는 것을 이제 개체굴이라고 합니다. 이 개체별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키울 수 있고 상품성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그래서 약간 오이스터바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스시야 같은 데서 주로 취급을 하는 고급 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굴에는요,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해서 염색체 개수를 조절해서 생식 능력을 억제시킨 굴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배체굴. 삼배체는 염색체 개수가 3쌍, 우리가 먹는 2배체는 염색체 개수가 2쌍이죠. 그래서 삼배체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산란을 억제함으로써 생식소로 가야 할 영양분이 다시 오롯이 살로 가게 되는, 그래서 생식소에도 생기지 않고 또 생식소에 독성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게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미국이랑 프랑스죠. 여름에 제가 한번 프랑스 갔을 때 거의 뭐 35도를 육박하는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이렇게 생굴을 까아 드시고 계시던데요. 그게 다 이제 삼배체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삼배체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삼배체굴에는요,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을 담아서 개량한 품종들이 나오는데, 통영의 유명한 스텔라 마리스, 고흥의 블루포인트, 강진의 클레오, 거제의 빅록 같은 그런 굴 품종들이 꽤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역시나 좀 고가의 가격대를 자랑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성행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사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배탈 없이 생굴을 즐기는 법.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0%가 아닌 배탈의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조금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굴을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 정말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익혀 먹는 건데, 너무 당연한 말을 했나요? 자, 일단은 매뉴얼은 이렇습니다. 80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그 어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익혀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탈이 났다. 그건 노로바이러스가 아니라 썩은 굴을 드신 겁니다. 썩은 굴은요, 익혀도 소용없는 게 세균이 죽고 남은 자리에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배탈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굴을 사다가 드시기 전에 항상 냄새를 맡아보세요. 썩은 건요, 박취가 확 납니다. 특히 익었을 때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벌려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10주 8구든 다 이제 썩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이 벌려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벌려져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이미 애초에 죽은 지 좀 된 겁니다. 그런 것도 냄새를 맡아서 좀 이상하면 버리시고, 그런 것들 섞여 있고 또 같이 조리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것들도 오염되기 때문에 거르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사연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산시장의 갑질, 노란굴을 먹으랍니다. 2024년 2월 대구 매천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땡땡 수산이라는 곳에서 홍게와 굴을 구입하고 2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선한 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황갈색의 노란 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당연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1층으로 내려가 항의를 했고, 황갈색 굴은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이라 신선도에 문제가 없으니 먹으라 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길래 좋은 날 이러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얼마 없는 게만 대충 먹고, 굴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 드시지 않고 저와 제 동생만 몇 알씩 먹고 거의 그대로 다 버린 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부터 조금씩 설사를 하더니 그 다음날에는 배가 꼬이고 명치가 아프고 설사에 구토 증상이 있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굴에 의한 장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병원비 말고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이건 딱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완전히 마탱이가 갔는데요. 이거는 보통 여러분 굴 알을 가지고 신선도를 파악할 때 굴이 하얗거나 유백색이거나 광택이 나거나 좀 투명감이 있는 굴을 신선도가 있는 굴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문의 오는 것 중에 보면은 굴 색이 약간 노르스름한데 먹어도 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당일날 받아서 온 살아있는 굴이에요. 살아있는 굴임에도 불구하고 까보면 이 살색이 약간 노르스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거와는 지금 별개로 파도가 많이 치는 먼바다 쪽에서 길러지는 혹은 자연산 석화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굴의 특징이다라고 제가 보통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뭐 약간 엷은 노란기 정도가 아니라 누렇잖아요. 누렇게 떴고 광택도 없고 쪼글쪼글하죠. 이거는 이미 진작에 죽어버려서 수분감도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안쪽에 이 굴 내장에 이게 얼마나 상이 될지 이게 감도 잡기 힘들 정도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분이 빼앗겨서 쪼글쪼글
끈적끈적해지고 광택을 잃어버린 굴은요, 색깔과 관계없이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엔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나 시장에 갔을 때 봉지굴에 예를 들어서 생식용이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그건 생식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그리고 석화도 이렇게 박스로 팔잖아요. 반각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식용이라고 써져 있거나 혹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석화나 반각굴 같은 경우는 생식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상인께 물어보세요. 이거 생식해도 되는 굴이냐, 구이, 찜용 또는 가열 조리용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생식하지 마시고 굴구이나 굴찜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식용인 걸 꼭 확인을 하시고 사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상한 굴을 걸러내고 또 그 와중에 있을 수 있지 모를 박테리아 같은 것까지도 최대한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척법인데, 이제 알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척을 하냐면요, 알굴도 바닷물에 이렇게 담겨서 보통 봉지굴로 판매가 되지만 불순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물을 믹서기에다 갈아요. 간물을 알굴에다가 같이 섞어서 굴이 으깨지지 않게 약한 손압으로 조물조물한 다음에 이렇게 세척을 한 두세 차례 정도 해서 헹궈냅니다. 그 채반에다가 물기를 빼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굴이 조금 더 광택이 나고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무와 같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밀가루도 호천력이 좋은데 밀가루 쓰지 마세요. 밀가루는 잘 안 씻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프쉘이나 아니면 통굴 까가지고 통째로 드시려고 할 때, 그때는 부드러운 브러쉬 있죠. 그런 걸로 검은 테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헹궈서 연탄재 같은 찌꺼기가 많이 나갑니다. 원래 테두리가 검은데 그 검은 테두리가 벗겨져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테두리 자체도 검지만 그 위에 똑같이 검은색의 온갖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벗겨내라는 겁니다. 물 1.5리터 기준으로 소금을 한 주먹 또는 한 50g 정도를 이렇게 타가지고 충분히 소금을 녹여준 다음에 얼음도 좀 몇 개 부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차가운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째, 굴을 싸게 사는 방법과 고르는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굴을 정말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역의 수산시장과 포구에 가서 망태기로 있는 걸 사는 겁니다. 보통 10kg 정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파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가락동이랑 노량진, 새벽 도미시장에 가면 망태기로 들어옵니다. 그런 거 사는 게 가장 저렴한데 가장 큰 단점은 직접 까서 먹어야 한다. 일단은 망태기가 아니더라도요, 살아있는 요 통굴은요, 냉장고에서 한 3, 4일은 걷더니 살려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구매할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입구가 닫혀 있는지, 약간 열려 있는 건 상관없는데 좀 많이 벌어진 것은 죽은 굴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검은 줄 무늬가 좀 선명할수록 좀 더 신선할 확률이 높다. 사실은 산지에서 이렇게 막 들어온 그런 망태기 굴은요, 대부분 다 신선합니다. 반각굴, 하프쉘이죠. 요거는 먹으려고 샀는데 내가 지금 피치몰탈 사정으로 인해 당장은 먹을 수가 없어요. 혹은 아침에 저렴하게 팔 때 내가 샀어요. 이거를 저녁에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각굴을 구매를 했으면 이 랩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굴인데 이렇게 생긴 굴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잘 보면은 안에 약간 굴이 투명한데 안에 뭐 알맹이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딱 봐도 좀 징그럽게 생겼죠? 이거는 뭐냐면 여름에 산란을 해야 되는데 미처 산란하지 못해서 이제 겨울에 이렇게 생식소가 비대해진 거죠. 이거는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생식을 피하고 익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2번째. 오늘 아침 냉동굴을 해동해서 먹어보니 이런 게 발견돼서 이 수포처럼 생긴 게 무엇인지, 먹어도 되는지 보면은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 굴 안쪽에 알맹이가 진 것이고 얘는 굴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동글동글 맺혔는데 잘 보면은 반으로 딱 찌르면 터질 것 같은 수포가 생긴 그런 굴입니다.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요 수포성 질병에 걸린 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하거나 반품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냉동굴을 익혀서 먹었다고. 이게 뭐냐면은 보통 냉동굴이나 혹은 이제 갓 배송해 온 것들은 굉장히 차가운 상태에 있습니다. 차갑게 되어 있는 굴을 바로 또 이렇게 열을 가해서 드시면은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서 내부에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물집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원물 자체가 생물일 때 냉동하기 직전에도 이런 수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원래는 수포가 없었는데 냉동한 다음에 가열하니까 수포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급격한 온도 차로 인해 생긴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드셔도 된다. 7번째, 굴을 먹는 방법인데, 굴과 관련된 요리는 정말 무수히 많아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일단은 뭐 생굴 플래터, 굴무침, 굴보쌈, 그다음에 굴젓, 굴국밥,
굴전, 굴부침. 대만 가면은 그 굴 오믈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튀김. 이걸 약간 일본식으로 빵가루 묻혀서 하면은 굴가츠라고도 하고요. 굴라면, 굴짬뽕, 굴찜이랑 굴구이. 그리고 이제 굴솥밥이 있죠. 굴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같이 곁들이면 좋은 부재료들이 생굴 먹을 때는 얼음은 빼놓으셨고요. 얼음에다가 깔아서 드시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식으로 초장 와사비 빠지면 안 되고 다진 마늘, 다진 고추 올려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약간 서양식으로 먹겠다 그러면 레몬, 라임을 곁들이고요. 여기에다가 레드 와인 비네거라고 검색하면 팝니다. 여기에 다진 샬롯만 딱 첨가해서 먹으면 유럽에서 먹는 그런 굴의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과 어울리는 허브 종류는 첩이라고 있습니다. 첩일은 마트에서 안 팔고 온라인 쇼핑몰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무생채, 무랑 또 잘 어울리죠, 굴이. 그다음에 이제 굴과 어울리는 페어링, 초고추랑 같이 강한 소스랑 곁들일 때는 당연히 이제 소주가 빠지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주 맥주가 있고, 피트 위스키가 최근에 제가 한번 시도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특히 생굴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새 또 와인을 많이 드시는데 샴페인이 사실 100점짜리 페어링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5점에서 80점? 100점짜리 페어링은 제 개인적으로 화이트 와인 중에서 핵심은 오크 숙성하지 않은 화이트 와인, 약간 퓨어한 스타일인데 대표적으로 뭐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이런 거 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런 거 사드시면 굴이랑 가장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샤도네 품종도 있는데 이것도 어노크드, 샤블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샤블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와인을 일단 샤블리라고 통칭하는데요, 한 5만원 넘지 않는 그런 기본급 샤블리가 이제 어노크드입니다. 오크를 숙성하지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굴이랑 잘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이 스페인의 알바리뉴 품종으로 만든 것, 그리고 프랑스 루아르 지방의 미스카데, 그 외에는 이제 호주나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세미용, 오크 숙성하지 않은 세미용.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굴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굴 철이 남아있기 때문에 굴을 소비하고 안전하게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